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시작합니다.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을 봤습니다. 극장에서 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극장에서는 못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봤는데요. 대여를 해서 봤는데 네, 할 말이 많더라고요. 오늘 주라기 공원 프랜차이즈 전반을 좀 돌아보면서 이 시리즈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듣고 올 음악은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의 OST 메인 테마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지금 연희동에 있는 104 국밥과 함께 추석 선물로 보내기 좋은 국밥 밀키트 세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일부는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운영에 사용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어봤는데 맛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곱창국밥이랑 도가니국밥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곱창국밥 먹어봤는데 그 곱창 이렇게 느끼하거나 냄새나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맛이 깔끔하더라고요. 좀 담백한 이런 맛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주라기 공원 프랜차이즈를 통째로 한번 좀 음악들도 들을 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최신작부터 좀 얘기를 해야겠죠.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2025년 7월 2일에 한국과 미국에서 개봉을 했고요. 일단 흥행 성적만 놓고 보면 망하진 않았습니다. 망하진 않았고요. 뭐 그동안 진짜 제일 최악이었던 저번 영화도 10억 달러를 넘는 성적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아직은 프랜차이즈의 힘이 남아 있다. 다만 한국도 그렇고 요새 영화관 가본 지 좀 다들 오래되셨죠. 저도 결국은 이 영화 영화관에서 못 봤는데요. 영화 산업 자체가 조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0억 달러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요새는 또 OTT 시장으로 풀리거나 뭐 2차 VOD 시장에서 또 추가 수익이 나기도 하니까 많이 나니까 결과적으로 흥행 성적은 뭐 그냥 주라기 공원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면 딱 날 수 있는 만큼을 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 흥행을 했으면 괜찮은 영화냐? 저는 보고 나서 사실 기대 많이 안 하고 봤거든요. 기대 많이 안 별로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기대를 별로 안 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나서 이게 뭐지? 진짜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좋았던 점부터 주라기 월드 시리즈가 지난번 그 메뚜기 월드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프랜차이즈가 완전히 그냥 접지 않고 새로운 영화를 내준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장면들 티라노가 등장하는 장면이나 몇몇 추격신들 이런 데서 좀 긴장감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좀 그 이제 난잡해졌던 상황을 좀 스토리로 정리를 했다고 할까요? 지난 그 주라기 월드 3부작에서 2편에서 결국 공룡들을 전 세계에 풀어놓는 선택을 하잖아요. 영화가 정말 대책 없이 그냥 공룡들 너네 그래, 자유야. 너 자연의 일부야.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갈 자격이 있어. 띡 하고 그냥 다 풀어줘 버렸는데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었거든요. 진짜로. 영화의 거의 뭐 근간 뼈대를 무너뜨리는 선택이었고 저는 주라기 월드 지난 그 3편 도미니언이 곧다구로 나온 이유가 사실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2편에서 그런 선택을 한 이상 3편이 좋은 영화가 나올 수가 없었죠. 물론 연출이나 이런 게 아쉬운 거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아무튼 간에 좋은 스토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었어요. 도미니언은. 그런 점에서 좀 어느 정도 영화 시작하자마자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영화 제목도 리버스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제 개봉을 했는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상황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기후가 맞지 않아서 공룡들 살던 시대랑 기후가 맞지 않아서 공룡들은 다 죽었고요. 일부 공룡들만 적도 부근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일상에 이렇게 공룡들이 섞여 들어오는 요거를 좀 이렇게 벽을 좀 쳐냈습니다. 뭐 적도 부근에서 산다고 하는데 미국 영화인데 뭐 미국 사람들 나오는데 상관없죠. 영화 내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뭐 이런 장면들이 없어지니까 상관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뭐 어디 공원에 있던 아파토사우루스가 탈출해가지고 뉴욕에서 들어 누워 있다. 얘도 이제 수명이 간당간당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 누워 있는 공룡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 사람들 사는 세계에서 공룡 문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워졌구나. 정리가 됐구나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섬으로 가야겠죠. 섬으로. 제가 이 그 주라기 월드 두 번째 영화에서
공룡들 풀어놓은 게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라기 공원 시리즈는 공간을 좁혀야 돼요. 좁은 공간에서 추격전을 하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 영화입니다. 이 시리즈는 항상 그랬어요. 주라기 공원 1, 2, 3부터 주라기 월드 1편까지 계속 그랬어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공룡들을 풀어주고 자 어디 도망가 보세요 하면 살아남아 보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리고 이 공간에서 탈출하려는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리즈의 척추인데 이걸 뽑아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다시 주인공들을 섬으로 보내는 선택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이었고요. 그래서 어디부터 좀 별로였냐?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돼? 진짜 너무 별로여가지고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음악 하나 더 듣고 오시죠. 좀 이제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주라기 공원 1편 음악 하나 듣고 오시죠. 자,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주라기 공원 1편 음악을 듣고 왔는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변주돼서 시리즈 내내 계속 흘러나오는 음악들의 이제 원곡인 거죠. 계속 반복해서 듣는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별로였던 점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일 그 공통적으로 좀 지적받는 부분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야기가 별로라는 그 플롯이 별로다, 스토리가 별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일단
섬으로 다시 보내겠다라는 선택은 저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공간을 좀 좁혀가지고 추격전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선택은 괜찮은데 섬에 가는 영화가 한 2시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2시간 10분 정도 돼요. 영화가 2시간 10분 중에 섬에 도착하는데 40분이 걸려요. 진짜 뭐 언제 가는 거야? 보고 있는데 막 이게 언제 가는 거야? 얘네들 섬에 언제 도착하는 거야? 보면서 그래서 일단 전반부가 굉장히 좀 늘어지는 느낌이었고, 물론 이 와중에도 이제 바다에서부터 막 모사사우루스와의 뭐 모사사우루스 피를 채취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쫓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요트를 타고 있던 가족들 막 구출하는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 있어서 막 40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지지부진한 건 아닌데요.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탄생을 합니다. 이 가족들, 이 주인공 팀이 크게 두 팀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팀은 제약회사에서 돈을 받고 심장병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룡들의 피를 채취하러 가는 팀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팀은 그래서 지금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돌연변이 또는 혼종 공룡들을 갖다 버렸던 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게 불법이고요. 돈을 많이 받고 가겠죠. 가는 요 팀이 한 팀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은 이제 그냥 그 섬 근처에서 요트를 타다가 조난당한 가족인데, 아빠, 딸 둘, 그리고 첫째 딸 남자친구 이렇게 4명이에요. 그리고 이 첫째 딸 남자친구를 이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막 시작을 합니다. 이 가족들 장면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조난당한 가족을 이 그 제약회사 팀이 구출을 해요. 모사사우루스한테 부딪혀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혔거든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배 붙잡고 표류하던 거를 구출을 합니다. 근데 구출을 해가지고 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섬에 가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배는 못 돌리니까 니네 건졌으니까 건진 김에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 일 끝나면 데려다 줄게가 돼요. 아니 불법으로 들어가는 섬에 목숨 걸고 가면서 지금 가는 길에도 지금 몇 명이 죽었는데 거기를 기껏 구조해가지고 데려가면 그냥 냅두지 그랬어. 그냥 SOS 다 쳐놓고 그 메이데이 그 무전 다 쳐놨고 누군가는 와서 건질 텐데, 니들이 안 건져도 누군가는 와서 건져줄 상황인데 굳이 걔네를 다 데리고 그 섬을 갑니다. 그 어거지로 어쨌든 그 가족 이야기를 만들려고 이 팀 쪽, 제약회사 팀 쪽에는 도저히 가족 스토리가 안 붙으니까 가족 스토리를 분리해가지고 어거지로 섬에다 데려다 놨어요. 이 필요했나 이게 과연? 뭐 아이들이 있으면 뭐 추격전에 긴장감이 올라가고 뭐 이런 장점들이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놈의 그 헐리우드식 가족이 제일 소중히 이거 하려고 그 4명을 그렇게 굳이 어거지로 껴가지고, 그 영화 전체 보고 나면은요, 이 4사람을 그냥 통째로 드러내고 관련된 뭐 씬들은 이렇게 그냥 탐사팀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줘도 영화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가족들, 그리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아버지가 이게 딸 남자친구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런 장면 보면은 그 뒤에 이야기가 쭉 그냥 다 그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떠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 등장시키는 게 진짜 별로였다. 그냥 차라리 탐사팀에만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등장을 시킬 거면 좀 잘 써먹던가,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말 쪽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탐사팀이 결국은 공룡 3종의 피를 다 이제 채취를 합니다. 모사사우루스, 티타노사우루스, 그리고 하나가 케찰코아틀로스, 이렇게 육해공에서 하나씩 제일 덩치가 큰 공룡들의 피를 채취해서 돌아오는데요. 제약회사에서 이제 요구한 거는 그 살아있는 상태로 피를 채취해서 가져와라. 어디에 쓸 거냐면 심장병 약을 새로 개발을 할 거다. 개발이 되면 뭐 되게 심장병 치료에 신기원을 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간에 이제 탐사팀의 한 명이, 그 박물관 원장하던 그 탐사팀 한 명이 계속 이제 스칼렛 요한슨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진짜로 너 돈 받고 팔 거야? 돈 받고 팔 거야? 이거 무료로 풀어서 오픈 소스로 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픈 소스로 풀어버리는 게 어때? 라고 옆에서 계속 속삭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스칼렛 요한슨이 그 고생을 하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데 그 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오픈 소스로 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뭐 의도는 좋은데요. 공룡피 이거 이제 오픈 소스로 풀겠다.
누구든지 심장병 약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풀겠다라는 의도는 좋은데 이 약 과연 무사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가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제약회사에서 사실 제약회사에서 딱히 뭔가 이게 나쁜 짓을 했냐 하면 좀 애매하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섬에 그 탐사팀을 보냈다. 이건 나쁜 짓이 맞죠. 돈을 아무리 많이 줬어도 이건 나쁜 짓이죠. 근데 그렇게 가져온 피를 가지고 탐사팀만 보낸 것도 아니고 거의 자기네 임원급 되는 직원 한 명 같이 갔다가 희생됐고요. 그렇게 가져온 피를 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을 벌려는 욕심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야만 이제 아마도 심장병 약이 개발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약을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죠. 당연히 거기엔 동의를 하죠. 근데 그 방식이 과연 오픈 소스여야 되느냐? 심장병 약을 만들 수 있는 이 공룡 피를 그냥 푸는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약회사는 약 개발하게 두고 그걸로 돈 벌게 두고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해결하거나 뭐 미국 영어라 그런가 그 의료보험이 없어서 없는 나라라 그런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거의 해결이 될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아무튼간에 줄거리 쪽에 그래서 그놈의 가족들 이야기를 끌어들이느라 이야기가 이상해졌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문제, 공룡 쪽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주라기 월드 음악을 좀 듣고 가시죠. 주라기 월드 음악 중에서 Clearly His First Rodeo 듣고 오겠습니다.
자,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라기 월드, 주라기 공원 프랜차이즈의 최신 영화인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플롯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쪽은 뭐 그냥 기대 안 하고 보면 해결되는 문제긴 하거든요. 플롯이야 뭐 그냥 섬에 가서 공룡들이랑 갇혀가지고 찢고 볶고 하다가 탈출하는 이야기, 중간에 몇 명 죽을까 뭐 그런 것만 그 정도 큰 틀 안에서 어차피 변주 주는 거라서 이야기 쪽은 뭐 크게 기대 안 하고 보면 다 해결되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공룡 쪽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시리즈의 존재 의의인데 공룡 쪽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은 주라기 월드 지난 3부작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죠. 자꾸 혼종 공룡들이 이제 주인공 자리를 차지를 하는데요. 뭔가 실험실에서 탄생한 막 그 주라기 월드 1편에서는 무슨 뭐 오징어 유전자도 넣고 뭐도 넣고 해가지고 막 커다란 그 수강류인데 막 카모플라주를 하고 그 보호색을 막 바꾸고 막 그런 혼종이 나왔죠. 뭐 거기까지는 재밌었어요. 거기까지는 재밌었는데 자꾸 이제 혼종 쪽으로 실험실에서 탄생한 괴물들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공룡 영화라는 의미가 자꾸 퇴색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 공룡의 어떤 복원도가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죠. 벨로시랩터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는 거의 무슨 뭐 살인 병기처럼 이렇게 영화에서 등장을 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다들 했었는데, 데이노니쿠스나 뭐 이런 공룡들이 그런 막 파충류의 이미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복원도는 닭이죠, 닭. 그러다 보니까 이 복원도를 따라가자니 영화 자체가 그냥 뒤틀려 버리는. 그래서 최신 복원도를 어차피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는 그냥 공룡들이 이렇게 생긴 세계관이에요 하고 우겨야 되는데, 그럴 거면 어차피 실제 공룡의 모습을 따라갈 게 아니라면 뭐가 나와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게 첫 번째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그 주인공 공룡들에게 익숙해져가지고 뭐 공포나 경외감을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티라노와 벨로시랩터가 매 영화마다 계속 등장하면 이미지가 소모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결국 최고의 명장면은 티라노가 만들었거든요. 가족들이 이제 보트를 타고 막 티라노로부터 도망가는 장면, 그 티라노를 가지고 막 맨날 보던 그 막 포효하면서 쿵쾅거리면서 이렇게 막 쫓아오는 이런 장면이 아니고, 티라노가 슥 잠수를 해가지고 보트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이런 멋있는 장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최신의 어떤 연구 결과들이나 아니면 사실은 발달한 CG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티라노를 가지고 잘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도. 진짜 그 최고의 장면이었는데 티라노가 이렇게 물 밑으로 슥 잠수해가지고 마치 악어가 먹잇감을 이렇게 쫓아가듯이 살랑살랑 이렇게 수영을 해와가지고 보트를 앞지르더니 확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트가 뒤집어져 버리는 진짜 최고의 장면이었거든요. 결국은 기존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캐릭터들 가지고 새로운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쉬운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공룡 영화가 아니라 고질라도 아니고 이건 뭐지? 에일리언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영화가. 조금 구분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아무리 공룡 영화가 크리처몰의 하위 장르라지만 조금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티라노랑 벨로시랩터는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에요. 사람은 바뀌어도 얘네가 주인공으로 있어야 이게 영화가 척추가 서는 건데 주인공들을 자꾸 배제를 하니까, 심지어 벨로시랩터 이번 영화에서는 취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이상한 특이하게 생긴 익룡인데 몸통은 오히려 약간 그 좀 통통한 공룡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못생긴 박쥐같이 생긴 혼종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막 랩터를 잡아먹고 막 이래요. 취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이 대우를 못 받으면 이 시리즈는 계속해서 인기 떨어질 것이다. 이거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에 아이언맨을 자꾸 배제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금은 이제
인피니티 사가가 다 끝나서 아이언맨은 은퇴를 했지만 그 전까지 인피니티 사가에서 아이언맨을 배제하고 영화가 굴러갔겠습니까? 시리즈가 굴러갔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공룡들 뭐 이렇게 혼종, 뭐 돌연변이 공룡 이런 것들 시도하는 건 좋은데 분량 배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티라노가 좀 더 나왔어야 되고요. 벨로시랩터도 그렇게 잡아먹히는 장면만 나올 게 아니라 얘네가 뭔가 장면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다가 뭐 혼종 공룡이랑 경쟁해서 이렇게 슬그머니 뒤처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공룡 쪽 문제가 좀 커 보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시리즈는 아마도 수명이 길지 않겠다. 크리처물이 아니라는 걸 자꾸 망각하면 그냥 공룡 영화로서 매력을 다 결국 잃어버리게 되겠다 하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원래 선도했던 프랜차이즈 아니겠습니까? 주라기 공원 1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영화를 CG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줬던 블록버스터였는데 그런 것들 좀 뭔가 새로운 그 기술들을 가지고 익숙한 것들을 잘 우려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자꾸 들고 와서 좀 가지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랑 벨로시랩터라는 재료들을 잘 우려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을 하나 들을까요? 주라기 공원 시리즈 2편이었죠. 잃어버린 세계의 The Lost World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 밖에 뭐 몇 가지 아쉬웠던 점들. 일단은 티타노사우루스가 등장하는 기존에 등장했던 것들보다 훨씬 큰 이렇게 기린 같은 공룡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티타노사우루스 꼬리가 채찍처럼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디자인도 독특했고 색감도 독특했고, 얘네들 나오는 장면이 이제 말하자면 탐사팀이 공룡에 대한 경외감을 막 와 하고 느껴야 되는, 관객들이 같이 느껴줘야 되는 이런 장면이었는데요. 장면 좋았는데 리액션이 좀 아쉬웠습니다. 배우들이 주라기 공원 1편 생각해 보면은 그 처음 이렇게 그 그랜트 박사랑 앨리스 텔러랑 이렇게 공룡을 딱 발견했을 때, 공룡들 브라키오사우루스랑 딱 마주쳤을 때 그 리액션 있잖아요. 그 지금도 막 뭔가 놀라는 장면 짤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그랜트 박사 이렇게 선글라스 이렇게 벗는 장면 아마 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 놀라운 장면에서 지금도 쓰일 만큼 굉장히 리액션이 좋았거든요. 앨리스 텔러 박사는 이렇게 막 그 잎사귀, 이게 지금 현생 그 식물 잎사귀가 아닌데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잎사귀 보고 있다가 공룡 못 보고 이렇게 고개 받고 있다가 옆에서 그랜트 박사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야 이거 봐 이러고 고개 돌려주니까 보고 입을 쩍 벌리면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리액션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룡에 대한 감흥이 좀 떨어질 만한 시대이기도 하고, 영화 배경도 그렇고 알겠는데 조금만 더 이게 관객들이 같이 우아할 수 있게 좀 배우들이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섬에 들어가면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헬기를 좀 예약을 해놔요. 야, 매일 요 시간대에 여기 헬기로 쓱 돌아보고 우리가 있으면 좀 태워서 나가라 하고 예약을 해놔요. 동료들한테. 근데 이 영화 한 10 몇 년 전이지? 15년 전쯤에 주라기 공원 3에서도 위성전화 썼었거든요. 아니 위성전화 들고 가서 연락을 하라고 위험하면 왜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가가지고 뭐 섬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배가 좀 그 사고가 나가지고 짐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설정이긴 한데, 아니 그런 중요한 이렇게 위성전화 같은 거는 몸에 좀 숨겨야 되지 않나. 아무튼간에 이거는 영화를 긴박하게 만들기 위한 설정이었겠죠. 근데 계속 거슬렸어요. 보면서 이렇게 영화가 진짜 재밌으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볼 텐데 영화가 약간 삐걱거리니까 그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좋았던 점에 더 가깝긴 한데요. 오마주가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 이게 주라기 월드 1편, 예전 1편 그 3부작 1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오마주 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오마주 지금 우리 주라기 공원 옛날 시리즈를 정말 존중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도 만들었고 이런 장면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약간 눈앞에 들이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영화는 약간 야 네가 진짜 이 시리즈 진짜 덕후면 진짜 오타쿠면 이렇게 해도 다 알아보지? 이거 무슨 장면인지 알지? 무슨 장면인지 알지? 약간 이렇게 좀 숨겨서 뿌려놓는 느낌이랄까요? 진짜 이 시리즈 여러 번 보고 많이 보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카메라 구도? 이 표정?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알아챌 수 있는 오마주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좋았는데 그런 게 좋으니까 오히려 더 약간 공룡 디자인 좀 제발 벨로시랩터 좀 역할 좀 주고 이런 게 더 아쉽게 느껴졌어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아쉬웠고, 결국은 이 시리즈 살아나려면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첫 번째 생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리즈가 좀 더 그 최신 기술의 시연의 장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좀 있거든요. 마치 아바타가 그렇듯이. 왜냐하면 이 시리즈 첫 영화였던 주라기 공원 어떤 영화였습니까? CG를 이제 영화에 처음으로 도입한 영화인데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공룡 영화를 만들어야지 하고 나서, 당연히 그 당시에 이런 거 만들려면은 스톱모션이 대세였죠.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한 컷 찍고 한 프레임 찍고 1mm 움직여서 한 프레임 찍고 1mm 움직여서 한 프레임 찍고,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그 당시까지의 기술이었는데, 근데 이제 스티브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전부 디지털로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 내가 CG로 다 만들어 올게. 아무도 안 믿었죠, 당연히.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한 뭐 몇 분짜리 이렇게 시연 영상을 만들어 와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걸어가는 장면을 CG로 만들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감독이랑 이렇게 관련 그 제작사랑 뭐 이렇게 다들 있는 자리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걷는 장면 CG로 만든 걸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짜잔.
그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필 티펫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톱모션 그 전문가였거든요. 스톱모션 담당이었던 필 티펫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회의장에서 나가서 10일 동안 잠적해요. 잠적을 하고 나서 10일 후에 돌아와가지고 스필버그한테 와가지고 CG로 가시죠. 제 생각에 제가 멸종된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I think I'm extinct. 제 생각에 제가 멸종된 것 같네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이 필티핏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이제 일자리가 날아간 거잖아요. 신기술에 의해서 본인이 하던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스톱모션을 하면서 쌓아왔던 그 어떤 공룡이나 뭐 괴수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 리얼해 보인다.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무서워 보인다. 뭐 이런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CG팀에 붙어가지고 연출을 지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연출해야 된다. 진짜 전문가는 살아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예. 아무튼간에 그런 영화였는데, 그렇게 시작한 영화였는데 좀 주라기 월드 시리즈도 앞으로 뭔가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시리즈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음악을 듣고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라기 공원의 하이 와이어 스턴트입니다.
이 90년대 영화들이 음악으로 긴장감 만드는 방식이 되게 익숙하면서도 좀 재밌죠. 현악기들이 막 이렇게 막 도망다니는 이런 느낌을 막 내는데 지금 들으면 촌스러운 것들도 있긴 한데 가끔 쥬라기 공원은 다시 봐도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저의 그 사심, 팬심이 가득 들어가서 그런 거겠죠. 아마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촌스럽겠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뭐냐, 이 프랜차이즈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좀 신경 써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 생각에 이 시리즈가 그 계속 주제랍시고 이렇게 강조는 하거든요. 자연을 인간이 이렇게 마음대로 손대서 변형하려고 하면 결국은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별로 효과적으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계속. 왜 그런 거 봤더니 경외감이 드는 장면이 다 좀 밋밋합니다. 죽어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을 주는 장면들, 추격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 연출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잘 만들어내는 편인데요. 시리즈의 재미는 또 그 거기서 나오니까요. 긴장감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 공룡에게 쫓기기 직전에 아니면 섬에서 이렇게 막 실컷 쫓겨다니다가 어느 순간 딱 트인 곳에 안전한 곳에 딱 도착했을 때 요럴 때 이제 경외감을 주는 딱 한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약해요. 이번 영화에서는 아마도 티타노사우루스 장면이 그걸 의도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우들이 리액션이 좀 약해서 좀 밋밋했고, 쥬라기 공원 1편 생각해보면 어떤 장면들이 있었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브라키오사우루스 처음 보고 이렇게 과학자들 놀라는 장면. 세상에 막 이런 그 온 표정과 온 그 몸동작으로 놀랐음을 표현하는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고, 여기는 물론 그 CG도 충격이었지만 그 당시에 충격이었지만 이 배우들의 리액션이 정말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잘 살았고요. 그리고 사실 쥬라기 공원에서 저는 한 장면 더 꼽고 싶은데 뭐냐면 그랜트 박사가 그 애들 팀이랑 렉스랑 이렇게 그 구출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애들 데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막 셋이서 도망을 다니는데 그 애들 싫어하던 그랜트 박사가 애들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갈리미무스 떼를 만납니다. 갈리미무스들이 마치 타조처럼 이렇게 막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걸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부딪혀서 다칠까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막 뛰다가 이렇게 나무 쓰러진 나무 뒤에 이렇게 숨는데 갑자기 옆에 숲에서 티라노가 튀어나와가지고 갈리미무스를 한 마리를 확 물어서 잡아먹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간은 무력한 인간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인간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세상에 저게 우리일 수도 있었겠구나. 네, 그런 장면. 또는 뭐 쥬라기 공원 3편 같은 경우에도 그 망했다고 이렇게 말 많은 영화지만 3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 이렇게 둘이 싸우잖아요. 인간은 그냥 들러리가 되고 구경꾼이 되고. 거기서 왜 티라노가 져가지고 영화가 그렇게 골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장면,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게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없으니까 영화 끝나고 나서 그 장면 하고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외감을 줘야 그래야 주제의식도 좀 더 살고, 그리고 영화도 이렇게 좀 그 뭐 긴장감이 한껏 올랐다가 이렇게 그게 좀 꺾이는 부분을 이렇게 경외감으로 좀 채워주면 좋지 않겠냐. 좀 더 포만감이 드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워낙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시리즈고 영화가 또 후속작이 나올 것 같다 보니 주저리 좀 말이 많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큼 이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재미있게 듣지 않으셨을까,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고,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다시 듣기 유튜브 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 채널에 꼭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주제와 음악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의 이창민이었습니다. 데니스 스틸스 더 죄송합니다. 데니스 스틸스 더 엠브리오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